어서오세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시는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리뷰공장장 퍼니셜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고요. 오늘은 제품을 딱 가지고 구매한 상태로 리뷰를 하는 영상은 아니고 리뷰 예정이라고 글을 게시했던 에이수스의 제피러스 G14 모델에 대해서 일종의 프리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019년에 데스크탑 PC 쪽에서는 AMD가 정말 대박을 쳤죠. 7나노미리 공정의 라이젠 3세대 CPU가 출시가 되면서 길게 말할 것 없이 CPU 시장에서 점유율이 AMD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전반적인 퍼포먼스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거의 인텔을 가사 상태로 빠뜨렸죠. 근데 드디어 랩탑 시장에도 이 노트북 시장, 모바일 CPU 시장에도 AMD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바일 CPU 시장에서도 7나노미리 공정의 CPU가 접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4월 말부터 5월 초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 라이젠 4000번대 CPU를 탑재한 모델들이 순차적으로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제피러스 G14와 G15 모델이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프리뷰를 진행하기 앞서서 에이수스 코리아 쪽에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보냈었습니다. 한 명의 소비자로서가 아닌 이제는 유튜버로서 저는 유튜브에서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제 채널명은 밝히지 않았고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정보 요청을 했던 게 제품을 대여해달라거나 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제피러스 G14와 G15 모델에서 해외 정보가 아닌 국내 출시 관련된 정보를 요청을 했고요. 예약 구매도 진행을 하겠지만 이제 일반 유통 제품이라고 해서 뭐 SSD나 램이나 뭐 이런 부분, 하드 디스크나 이런 부분이 뭐 추가 장착되거나 옵션이 좀 더 확장된 그런 제품들도 라인업이 있을 테고, 예약 구매 관련된 라인업, 초기 라인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예고를 이제 진행을 할 시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합리적인 구매에 대한 내용이죠. 온보드에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제품 정보가 아닌 M.2 SSD와 하드디스크라든지 또는 램이라든지 탈착이 가능한 이 부품에 대한 브랜드와 세부적인 스펙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메일에 기재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요청한 거는 AMD다 보니까, 인텔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라이젠의 차세대 CPU다 보니까 이번에 출시하는 CPU에서도 언더볼팅이 가능한지 요거에 대한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에 대한 질문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정확하게 한 24시간 정도 될 거예요.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친절하게도 문자로 왔고요. 답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국제 발신으로 해서 왔고요. 안녕하세요, 에이수스 코리아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현재 본사에서 지정한 유튜버를 통해 리뷰 예정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추후 에이수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문자로 나눠서 답장 메일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이런 정보는 뭐 엠바고가 당연히 걸려 있을 테고, 아직 예약 구매 정보가 뜬 것도 아니고 뭐 출시에 대한 날짜도 픽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단순한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기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이제 마케팅 일정이 진행이 되는 뭐 4월 말이나 5월 초 뭐 그쯤 되면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이제 리뷰가 진행이 되겠죠. 제가 문자를 받은 내용처럼 이제 그런 테크 리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정보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 스펙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버전이더라도 동일하게 기본적인 스펙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유통 상품으로 뭐 SSD나 램이나 하드디스크가 추가되고 확장될 뿐이지 기본적인 스펙, 기본적인 뿌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델은요, 여기 AMD Ryzen 9 4900HS CPU를 탑재된 모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 사용 목적은요, 울트라 슬림 게이밍에 초점을 둔 모델입니다. 윈도우 10 홈 버전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로 나오네요. 프리도스 버전이 아닌 윈도우 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만에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니까요. 국내 사정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401iV 모델에서는 CPU는 4900HS와 4800HS가 사용이 되고요. IU 모델에서는 4800HS CPU가 탑재돼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픽카드로 넘어가면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모델이 장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6GB GDDR6 VRAM, 부스트 클럭은 1298MHz 65W를 TDP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401IU 모델에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60 Ti 모델,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부스트 클럭 1435에 60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해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은 RTX 2060이라고 돼 있지만 RTX 2060 Max Q 디자인 모델이고요. 소비 전력을 좀 더 낮춰서 퍼포먼스를 조금 떨군 이제 데스크탑 모델보다는 조금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2060 모델이고요. 그냥 RTX가 구현이 되는 최하의 라인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60 Ti 모바일 버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냥 RTX가 구현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2070 맥스큐도 아니고 모바일도 아니고 2060의 모바일도 아니고 맥스큐로 나왔다는 점 참 안타깝고요. 이 상위 버전이 나와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해외 정보에서 좀 습득을 한 내용으로는 에이수스하고 레노버가 이번에 독점 계약으로 6개월 정도 먼저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해석하거나 정보를 얻은 건지는 아니면 좀 더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들이 많이 변동이 있었잖아요. 여러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그 상황이 유효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습득한 정보 내에서는 에이수스와 레노버에서 독점적으로 상품이 먼저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이 많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분명히 후발 브랜드들도 전부 다 지금 라인업을 맞춰놨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개발이 끝나거나 양산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그리고 기본 장착된 램 부분입니다. DDR4 3200MHz 3200 클럭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는 DDR4 램 16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MD 데스크탑을 쓰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AMD에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램 클럭이 2999 이상이거든요. 그러한 AMD CPU의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램 클럭을 달아줬다는 거, 이것도 참 진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성능 부분에서요. 가성비 모델에서도 3200MHz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리고 SSD입니다. M.2 NVMe PCIe 3.0 512GB 또는 1TB.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옵션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가성비 모델에서도 512에 1TB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이제 브랜드하고 SSD의 리드라이트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제품이 이제 출시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합판을 공개해서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영상들을 봤을 때 다 똑같이 SSD랑 램에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램을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재고 사항에 따라서 탈착이 가능한 구성품들은 이렇게 가리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런 부분 다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가성비가 좋다 안 좋다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런 브랜드나 그 세부적인 스펙이 얼마나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는 여러분도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14인치 넌글레어 FHD 1080p FHD IPS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144가 아닌 120Hz 100% RGB, sRGB 팬턴 인증 패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색감, 그리고 어댑티브 싱크, 프리싱크죠.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선택사항은 14인치 똑같고요. 넌글레어 이제 무광택 WQHD, 이 2K, 4K 가진 2K QHD 모델 2560-1440p의 IPS 패널 60Hz 그리고 100% sRGB, 팬턴 밸리데이티드, 팬턴 인증, 어댑티브 싱크, 프리싱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GA401IU도 똑같은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IO 포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둘 다 동일하죠. 같은 폼팩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는 USB 3.2 포트가 하나 지원을 하고요. 타입C로 된, 그리고 타입C 3.2 그냥 일반적인 3.2 타입C 포트 하나, A타입 3.2 2개, 이 HDMI 포트 하나, 3.5파이 헤드폰, 마이크와 헤드폰이 한 번에 인식이 되는 콤보 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켄싱턴 락이 있네요. 그 전원은 180W를 사용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바로 타입C PD 지원입니다. 65W짜리 아주 소형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봤을 때 180W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어댑터는 말 그대로 벽돌이에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갖고 다닐 때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겠죠. 하지만 아답터를 안 가지고 다니더라도 USB-C 타입 포트를 통해서 65W PD 충전이 돼요. 요만한 65W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헤비한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거나 하면은 쭉쭉 달겠죠. 웹서핑이라든지 뭐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싱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작업들은 65W PD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칭찬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어우 좋아요. 블루투스 5.0 지원하고요. 4.0이 아니고 5.0입니다. 두 모델 다 동일합니다. 자, 크기를 보시면은 장축이 32.4 그리고 세로축이 22.2 높이가 1.79입니다. 1.79. 자, 그리고 상판에 LED를 추가하는 애니메 매트릭스라는 그 상판에 LED가 들어가는 이제 애니메 매트릭스라는 LED 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동적 LED를 거기 추가를 하면은 패널이 0.2cm 정도 두꺼워지네요. 아무리 두꺼워봐야 2cm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중량은 여기서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중량. 애니메 매트릭스를 장착한 모델이더라도 1.7kg 레귤러 버전 그 애니메 매트릭스를 빼고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일 때는 1.6kg. 여러분, 게이밍 노트북인데 1.6kg PD 충전이 되는 1.6kg짜리 게이밍 노트북. 성능이 궁금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기존의 인텔 CPU들을 사용하는 일명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그런 노트북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2kg가 넘습니다. 2kg.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이 4900HS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MD 라이젠 4900HS 모델은 8코어 16스레드 모델이고요. 부스트 클럭은 최대 4.3, 기본 클럭은 3.0GHz입니다. 기본 TDP가 35W예요. 자,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CPU 코어 8코어, 스레드 수 16스레드, GPU 내장 그래픽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APU가 들어있어요. GPU 코어수가 8코어입니다. 거기다가 기본 클럭 3기가 그리고 최대 부스트 클럭 4.3이고요. L2와 L3 캐시 합쳐서 12메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본 TDP가 35W예요. 8코어 16스레드 그리고 TDP 전력 사용량이 35W라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언더볼팅을 하고 온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i7 9750H 인텔의 i7 9세대 CPU 9750H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9750H는요 코어 수가 6개고요 스레드는 12개 6코어 12스레드 모델입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기본 클럭은 2.6, 자, 기본 클럭 3.0이죠. 최대 터보 주파수 4.5, 최대는 0.2기가 딸리네요. 요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맥스코어로 올코어로 터보가 터졌을 때는 4기가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이상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최대 터져봐야 4기가에서 뭐 3점 후반대 이렇게 터질 겁니다. 자, 캐시수 2개 합친 거 12 똑같죠. 그리고 중요한 거 TDP가 45입니다. C바트가 더 많죠. 35, 45와 35, C바트가 더 떨어집니다. 이 말인즉슨 전성비가 좋다는 거죠. 최대 클럭으로 쭉 사용한다면 배터리 효율도 그렇고 전기를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전성비 부분에서 당연히 4900HS 쪽이 낫죠. 더 좋죠. 그리고 TDP가 낮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발열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던 언더볼팅 있죠? 언더볼팅도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물론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언더볼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AMD CPU라서. 데스크탑에서는 라이젠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언더볼팅을 한다든지 클럭을 오버클럭을 할 수 있고 그런 편의성이라든지 자유도가 있지만 이 모바일 CPU 쪽에서는 아마 많이 제한적이거나 아마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나와봐야 알겠고 또 AMD는 초기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 버그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츰차츰 지나가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 스펙 비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 리뷰가 있지만 거기서도 좋은 성능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느껴봐야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프리뷰를 하는 것도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는 중이죠.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인텔 CPU 쪽에서 게이밍 CPU로서 이러한 부스트 클럭 4.5 정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이런 9750H 이상의 급에서 바디 무게가, 어댑터를 제외한 바디 무게가 1.6kg, 1.7kg가 나간다는 거, 이런 모델이 있던가요? 인텔 CPU의 발열을 잡으면서 이러한 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이 있던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다나와 사이트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와의 검색에서 인텔 노트북 카테고리로 들어왔고요. 이 중에서 한번 상세 검색을 통해서 옵션 전체로 열어서 비슷한 성능이고 무게가 아주 적게 나가는 제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그램이나 이런 거는 저전력이니까 패스하고요. 브랜드는 다 그냥 열어놓고요. 이 상태에서 9세대 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세대 화면은 자 15인치, 14인치 두 가지로 가겠습니다. 자, 색재 연료를 빼고 최대한 많은 검색할 수 나오게 해볼게요. 이것도 빼고 IPS 이것도 빼고요. DDR4 메모리 용량 요거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6기가 기본이니까 기본 16기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16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메모리 교체 가능, 슬롯 2개, 듀얼 구성.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빼보겠습니다. 자,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죠. RTX 2070, 2060까지 잡아보고요. 자, 우선 이 정도의 필터링을 한 상태에서 제품을 찾아볼게요. 가격대 보이시나요? 최저가가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대예요, 대부분. 자, 보시죠. 1.7kg 한성의 TFG 257GS 버전 1.7kg 짜리가 하나 보이네요. 자, 다음은 레노버 Y740 모델은 2.2kg, MSI GL 시리즈 FS9S는 2.3kg, Y740은 아까 봤고요. Y740 한성 257GSW 아방가르드, 한성 컴퓨터 TFG 257GS? 이게 뭐죠? 요거 많이 요게 무게가 가볍게 나오네요. 궁금해지네요, 성능이. RTX 2070에다가 이야, 스펙은 정말 씹어먹는데요. 가격은 198만원. 궁금하네요, 성능이. 그 다음은 이제 300만원대. 자, 2.15kg 2060 2.1kg. 자, 보시다시피 한성의 모델 빼고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2kg가 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고성능 노트북, 즉 게이밍 노트북들은 거의 대부분이 2kg를 넘겨줘야지 현재는 지금 그런 안정성이 보장이 돼요. 왜냐, 인텔 자체가 CPU의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쿨링 시스템이 빵빵해야 됩니다. 배기구도 많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게이밍 CPU로 나왔는데 울트라 슬림으로 두께가 2cm도 안 되면서 무게가 2kg 미만, 그것도 1.99 턱걸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1.6kg, 1.7kg 버전, 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다른 리뷰하고 조금 의견을 다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해외 영상에서 보면은 온도가 상당히 90도라든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돼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발열 해소는 떨어지는 편이다 라고 1차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능에 8코어 16스레드, 터보 부스트가 4.3까지 올라가고 기본 클럭이 3.0인 이런 CPU에다가 TDP 35W인데 무게가 1.6kg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로틀링이 안 걸리는 선까지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100도를 찍지 않는 그 선까지만 쿨링 시스템을 잡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두께와 무게로 스로틀링이 안 걸리는 선에서 성능을 잡아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고요. 이 이후에 제가 하는 과정 있잖아요. 뭐 좀 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뭐 서멀 제도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장점만 있느냐? 단점. 자, 첫 번째 패널입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정보에서는 패널은 준수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신뢰가 안 돼요.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RGB 100%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리뷰에서는 sRGB 45%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국내에서 출시하는 스펙의 패널 정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참 이 글로벌 이슈가 있는 이 시국에 온라인 수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화상통화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접촉을 하는 그런 시기에 웹캠이 없다는 거 난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시국으로 따졌을 때는 참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들도 지금 노트북이나 웹캠이 있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아직 가격 정보가 전혀 없어요. 우선은 해외에서는
1499달러인데 글쎄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비교했던 제품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100만원 후반대하고 200만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제 예상으로는 막 싸게 나올 것 같진 않고 200만원 언저리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터프가 아닌 로그 라인업으로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150이 넘을 것 같고요.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폼팩트로 개발을 했고요. 저렴하다는 느낌으로 오는 그런 가격으로 출시될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온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오늘 프리뷰 진행한 모델 에이수스의 제피러스 G14 모델이었고요. 장점은 성능 끝내주는 성능과 가장 중요한 무게, 간지나는 디자인, 65W PD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단점으로는 아직 불확실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패널 부분, 그리고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14인치라는 작은 사이즈의 모니터, 그리고 RTX 2060 모바일도 아닌 맥스큐 디자인 GPU가 탑재가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웹캠이 없는 거, 그리고 가격,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은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토론하는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오늘도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